안녕하세요. 예, 기계가공법 13차 시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연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사 작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통 연사기는 이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연사기가 되겠고요. 이 원통형 공작물에 이제 원통면이나 또는 이제 측면을 연삭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원통형 연삭기에서 이제 두 가지 연삭 방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트래버스 연삭은 이제 공작물하고 이제 숫돌을 왕복 운동시키면서 가공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작업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숫돌은 회전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공작물도 회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숫돌을 왕복 운동 시키든가 또는 이제 공작물을 또 뭐 왕복 운동 시키면서 원통 표면을 연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플런지 연삭은 요거 이제 왕복 운동 없이 요 가공 깊이만 그러니까 연삭 깊이만 이제 주는 방식으로 연삭하는 방식이 이제 플런지 연삭이 되겠고요. 자, 플런지 연삭에서는 이제 연삭 숫돌 형상을 가공할 공작물 형상하고 요철이 반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원통 면이니까 이제 반경 방향 쪽으로만 이제 연사 깊이만큼 이송을 주면서 가공하는 방식이 플런지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면 연삭기는 우리 상당히 이제 공작물 보면은 이제 그 뭐 구멍 형상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안쪽도 아주 그 정밀한 가공을 위해서는 그 연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면 연삭기는 이제 공작물 주로 구멍을 연삭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구멍을 연삭하니까 숫돌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그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돌 직경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내면 연삭기는 숫돌 주축이 고속으로 회전을 해줘야지 충분한 연삭 숫돌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요게 이제 안쪽에 들어간 요게 이제 지금 연삭 숫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면 연삭 방식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보통 형은 이제 공작물하고 연삭 숫돌을 회전시키면서 연삭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성형은 공작물을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 이제 연삭 숫돌만 가지고 이제 연삭 숫돌의 운동만 가지고 이제 연삭을 하니까 연삭 숫돌은 자전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공전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전 운동은 가공할 공작물이 구멍이라고 하면은 요 구멍 중심을 대상으로 해서 연삭 숫돌의 중심이 그 구멍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 숫돌 중심이 이제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공전이죠. 그렇죠? 이게 공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 운동 숫돌 자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연삭 숫돌이 회전이 돼야지 어, 어, 회전이 돼야지 이제 그 연삭이 이 부분이 지금 연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치 이제 뭐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뭐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식의 운동을 우리가 유성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센타리스형은 공작물을 뭐 특별히 이제 고정시키지 않고 여기 뭐 이제 구멍 연삭이니까 이제 구멍 안쪽에 연삭 숫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작물은 이제 여기 뭐 조정 숫돌에 의해서 요 공작물을 요 회전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작물을 이제 뭐 지지하는 또 롤이 있고, 또 공작물에 이제 압력을 가해주는 롤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속이 비어 있는 원통형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식이 이제 센터리스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 연삭기는 주로 이제 뭐 평면을 연삭한다든가 또 이제 작은 부품들의 이제 표면을 연삭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연삭 기계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평형 방식은 이제 이 그림에 있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연삭 숫돌의 원통면을 가지고 이제 연삭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이제 수직형은 이제 연삭 숫돌의 정면으로 이용해서 연삭하는 방식이 이제 수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형에서는 이제 연삭하는 면이 그 숫돌의 회전축하고 수평이죠, 그렇죠? 수평이고, 그 다음에 수직형일 경우에는 이제 가공하는 면이 지금 연삭 숫돌의 회전축하고 이제 요 그 수직인 면을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 형태에 따라서는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직선 운동 시키면서 가공하는 이제 뭐 수평형, 그 다음에 이제 수직형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 기계 자체의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수평 연삭기들은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회전 테이블을 써서 가공하는 방식도 있게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테이블은 지금 그 회전하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숫돌의 원통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수평형 평면 연삭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뭐 테이블은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얘는 지금 연삭은 지금 공구의 연삭 숫돌에 요 정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른쪽 그림은 수직형 평면 연삭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능 연삭기는 기계에 이제 만능자가 붙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능 연삭기에서는 뭐 원통 외지면뿐만 아니라 뭐 내면, 뭐 단면 등도 이제 연삭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작물이 물리는 이제 주축대하고, 그 다음 이제 숫돌이 장착되는 이제 숫돌대하고, 이 테이블이 이제 회전하는 그런 그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실제 그 시판하고 있는 그 만능 연삭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계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기계에 주로 이제 뭐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제품 사양하고, 또 이제 제품 특징 같은 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러한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요 연삭기는 뭐 아주 연삭 정밀도가 좀 좋고 상당히 좀 강성이 큰 뭐 기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동작은 뭐 유압 구동 방식을 뭐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석대는 이제 숫돌이 장착되는 부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동면은 이제 여기 상대 운동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충분히 그 유막 형성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숫돌이 장착되는 축은 여기 이제 그 외부에서 뭐 강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윤활유를 공급해서 항상 그 윤활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상당히 뭐 회전 정도가 좀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작물을 이제 센터로 지지해 놓으면 이제 뭐 외경이나 뭐 테이퍼 축 또는 이제 단면 연삭을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공작물을 갖다가 이제 척에 물려 놓으면 이제 외경 연삭, 또 테이퍼, 또 단면, 또 이제 척에 물렸으니까 이제 뭐 공작물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경우에 공작물의 내경이라든가 또 내경 테이퍼 연삭 작업까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구 연삭기는 그 절삭 공구를 이제 연삭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고요. 맞는 공구 연삭기는 이제 뭐 각종 뭐 바이트나 뭐 드릴, 뭐 리머, 뭐 밀링 커터, 이제 호브는 이제 기아를 절삭하는 데 사용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구에 연삭에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릴이나 엔드밀은 또 전용 연삭기가 있어서 뭐 드릴의 뭐 날크각이라든가 또 이러한 공구의 여유면을 좀 그 정밀하게 좀 연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경 공구 연삭기는, 자, 이거 이제 공구 자체가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초경 공구를 연삭할 때는 이제 입자를 이 다이아몬드나
또는 이제 여기 CBN 입자를 사용한 숫돌을 사용해서 주로 연삭을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기 밀린 카타의 지금 그 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연삭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컵형의 이제 여기 그라인딩 연삭 숫돌을 가지고 여기 지금 날 부분을 지금 연삭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기 요게 이제 연삭 숫돌이고요. 지금 요게 지금 왼쪽 요게 연삭 숫돌이 되겠고, 연삭 숫돌로 지금 정면 밀린 카타에 여기 날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씩 그 정밀하게 연삭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센타린스 연삭기는, 자, 센타리스 하면 이제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작물을 특별히 이제 그 중심을 이제 잡지 않고 공작물을 그냥 연삭 숫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 숫돌 사이에 공작물을 삽입시켜서 그냥 연삭하는 방식이 요 센타리스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 A가 이제 연삭 숫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조종 숫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공작물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공작물은 밑에,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지지판으로 이제 지지를 해서 연삭 작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센타리스 연삭기에서는 이제 조종 숫돌이 공작물을 이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조종 숫돌은 이제 연삭 숫돌에 대해서 이제 평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2도에서 한 8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지금 조종 숫돌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얘가 회전하는 데 따라서 공작물을 갖다가 자동 이송을 시키기 때문에 공작물을 이제 자동 이송시키면서 원통면을 연삭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요 센타리스 연삭기에서 이제 실제 축을 연삭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삭 숫돌은 이렇게 이제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 숫돌도, 요게 조종 숫돌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종 숫돌의 회전에 따라서 이제 공작물은 여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이 되면서 이제 연삭하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삭률을 지금 공급해 주면서 지금 연삭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센타리스 연삭기는 뭐 작업에 그렇게 큰 승려를 요하지 않게 되겠죠. 또 이제 그 공작물이 이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좀 연속적인 연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공작물이 이제 연삭 숫돌하고 조종 숫돌 사이에 끼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공작물에 뭐 구품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좀 연삭 깊이를 크게 해서 중연삭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센타리스 연삭은 뭐 직경이 작은 그런 그 축 같은 공작물의 연삭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센타리스 연삭에서 이제 공작물이 어떻게 자동 이송이 되냐 하면은, 연삭 숫돌에 대해서 지금 조종 숫돌이 한 뭐 2도 내에서 한 8도 정도의 이제 여기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경사직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 숫돌이 한 번 회전할 동안, 한 번 이렇게 회전하는 동안에, 자, 공작물하고의 뭐 마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조종 숫돌이 한 번 회전할 때 저 공작물에 물리는 길이는 조종 숫돌의 원둘레 길이하고 같게 되겠죠. 그렇죠? 조종 숫돌의 이제 원둘레는, 조종 숫돌의 지름을 d라고 하면은 원둘레는 이제 파이 d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분 동안에 n 회전하면 1분 동안에 물리는 길이가 이제 파이 dn이 되겠죠. 그렇죠? 1분 동안에 공작물이 물리는 길이가 파이 dn인데, 자, 요게 연삭 숫돌하고 지금 알파만큼 지금 그 경사져 있기 때문에 요 경사진 효과에 의해서 요 공작물은 여기 지금 사인 알파 전체 물리는 길이 파이 dn 곱하기 사인 알파의 이송 속도로 자동으로 공작물이 이송이 되겠습니다. 총용 연삭기는, 자, 총용 연삭은 이제 영어로 이제 폼 그라인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연삭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삭 숫돌의 형상을 갖다가 이제 공작물 형상하고 이제 요철을 반대로 제작을 하니까 이 숫돌을 갖다가 반경 방향으로만 이송시켜 주게 되면 이제 어떤 형상을 갖는
공작물을 연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총용 연삭기에서는 이제 연삭 숫돌의 형상을 항상 그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계 자체에 이렇게 그 드레서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연삭을 하면서 여기 그 드레서에 의해서 숫돌의 형상을 그 정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드레싱을 해주게 되면 이제 뭐 또 연삭 작업에 의해서 또 그 숫돌 자체가 좀 마멸이 진행이 되니까 숫돌 직경이 감소되는 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자동으로 이제 그 직경 감소를 보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그 한번 그 총용 연삭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작물의 형상이 지금 요 영상을 지금 연삭을 하는 방식이니까, 자, 숫돌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요철이 반대되게끔 이제 형상을 좀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드는 이제 여기 그 반경 방향으로만 이제 이송을 주는 걸 보고 이제 인피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삭 작업을 하면서 이제 숫돌 뭐 입자가 탈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형상이 이제 변화되는 거는 위에다가 여기 뭐 크러쉬 롤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항상 요 롤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요 숫돌의 형상을 일정하게 지금 그 유지시키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 연삭기는 뭐 이제 특정하게 뭐 나사를 연삭한다든가 뭐 또 스플라인 형상을 연삭한다든가 뭐 롤러나 뭐 기아라든가 이렇게 좀 특정한 이제 좀 기계 요소 부품을 연삭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연삭기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나사 연삭기의 예가 되겠는데요. 근데 숫돌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나사가 나 있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나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숫돌의 나사 형상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드레서를 갖다가 이제 바로 이제 연삭 숫돌에 설치를 해서, 여기 드레서는 이제 위쪽에 여기 형판이 있어서 이 형판을 항상 요 트레이싱 해서 움직이면서 여기 요 드레서가 요 숫돌에 요 형상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요 기계 자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프 피드 연삭은, 자, 여기 이제 클리프의 의미가 이제 엉금엉금 여기 기어가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송을 느리게 해서 연삭하는 방식인데, 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연삭 깊이는 이제 깊게 주고 이송을 느리게 해서 얘는 한 번 연삭 숫돌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가공을 완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일반 연삭하고 이제 클리프 피드 연삭을 비교한 그림인데, 자, 일반 연삭에서는 이제 연삭 깊이는 0.01에서 한 0.05mm 정도로 주고 이제 수회에 걸쳐서 이제 그 연삭 작업을 하는데 비해서, 자, 이제 클리프 피드 연삭은 한꺼번에 한 뭐 1에서 한 6mm 정도의 이제 연삭 깊이를 줘서 숫돌을 한 번 통과시켜서 그 가공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프 피드 연삭에서는 이제 그 뭐 숫돌의 마멸이 이제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요 숫돌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요 다이아몬드 코팅이 된 요 이제 드레싱 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항상 요 그 숫돌의 형상을 바로잡으면서 연삭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돌이 마멸이 되면 이제 요 숫돌 중심하고 가공면하고 사이에 거리가 좀 변하게 되니까, 자, 이제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자동적으로 요 그 숫돌이 뭐 마멸되고 이제 그 드레싱해서 숫돌 크기가 조금 그 작아진 것을 요 고려를 해서 이제 일정하게 그 연삭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클리프 피드 연삭이 이제 일반 연삭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이제 가공인데, 이 클리프 피드 연삭에서는 이제 요 조질한다고 하면 열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특성을 갖는 갖도록 한 다음에 그 연삭만으로 가공을 완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드릴에 홈 같은 거를 판다거나 하는 작업을 그냥 크리프 피드 연삭으로 해서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연삭할 때 이제 연삭 조건은, 자, 연삭의 목적이 이제 아주 치수적 밀도를 굉장히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게 이제 주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연삭 조건이 좀 적합하게 설정이 돼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삭 숫돌의 이제 원주 속도는, 여기 숫돌이 너무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제 그 숫돌이 이제 그 경하게 돼서 연삭 작용이 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숫돌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돌의 원주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 연삭되는 양에 비해서 뭐 숫돌의 마멸이 심하게 돼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좀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이제 각종 연삭에 대해서 이제 그 숫돌의 원주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절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원주 속도가 굉장히 이제 그 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원통 연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작물도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연삭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작물의 원주 속도는 한 연삭 속도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느리게 좀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돌의 마멸하고 이제 다듬질 측면에서는 공작물의 원주 속도가 느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연삭 능률 측면에서는 이제 좀 큰 쪽이 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송은, 자, 이제 이송을 갖다가 이제 작게 해주면은 여기 공작물 단위 면적당 그만큼 많은 숫돌 입자가 연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송이 작게 되면 이제 다듬질 면의 정도는 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 연삭 작업할 경우에는 이제 숫돌 폭을 기준으로 해서 숫돌 폭의 한 4분의 1에서 한 4분의 3 정도로 공작물 1회전당 축방향 이송을 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삭할 때 한 연삭 깊이를 한 0.01에서 한 0.03mm 정도 주고 이제 작업하는 것을 이제 거친 연삭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거친 연삭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연삭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 깊이를 이제 아주 0.0025에서 한 0.005mm 정도로 아주 이제 작게 주고 작업하는 경우를 이제 다듬질 연삭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연삭은 상당히 이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좀 큰 가공으로 상당히 이제 열이 좀 많이 발생이 되죠. 또 이제 숫돌은 뭐 기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돌은 열 전도성이 또 불량해서 발생한 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작물 쪽에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공작물의 뭐 표면 균열이라든가 좀 변질이 생기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자, 연삭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연삭액을 공급하면서 작업을 해주는데, 연삭액 공급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연삭 후에 과도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제 또 연삭할 때 뭐 연삭 칩이나 뭐 숫돌에서 이제 그 파쇄된 그런 부분을 또 씻어내고, 또 가공면을 좀 양호하게 해주고, 또 숫돌의 마멸을 뭐 감소시켜주고, 그 눈매움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냉각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삭액은 이제 그 물에다가 좀 여러 가지 좀 그 성분들을 갖다가 이제 첨가해서 연삭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삭 한번 결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연삭 균열은 연삭할 때 이제 공작물 표면이 고온이 돼서 뭐 열 팽창이라든가 또 이제 재질 변화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균열을 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표면에 뭐 그물 모양으로 이제 균열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세한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안으로
뭐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그 균열 같은 게 좀 표면에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강은 이제 여기 이제 공석강은 이제 이 탄소강 중에서 탄소가 0.8% 정도의 강을 보고 우리가 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공석강에 가까운 이제 탄소강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또 뭐 이제 그 열 처리해서 뭐 담금질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질화나 탄화 등의 이제 표면 경화를 했다거나, 또 일부 합금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연사 균열이 발생할 좀 그 가능성이 좀 높게 되겠습니다. 자, 연사 균열을 좀 방지하려면 이제 연한 숫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그 발령량 열 발생을 좀 그 적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사 깊이는 좀 작게 하고 좀 이송은 크게 해서 좀 작업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연사객을 당연히 뭐 충분히 뭐 공급해서 냉각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숫돌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요 실리케이트 요 결합제를 사용한 숫돌이 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실리케이트 숫돌을 사용하는 것도 요 균열 방지에 좀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삭 번은 여기 이제 번이 이제 뭐 타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부적당한 연삭 숫도를 뭐 사용했다거나 또 연삭 조건이 이제 불량할 경우에 이제 뭐 발열에 의해서 요 공작물 표면에 이제 경도가 그 저하되는 이제 현상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삭 표면이 이제 연삭 온도 때문에 이제 뭐 산화해서 표면 경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육안으로 표면이 이제 변색된 거를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변색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뭐 표면 경도를 좀 측정해 보면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제 연삭번 유무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삭번 방지도 이제 연삭 균열하고 거의 뭐 같은 대책을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터링은 연삭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할 때 요 공구나 이제 공작물이 요 그 떨림에 의해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가공면에 이제 이렇게 그 미세한 요 파형 무늬가 생기는 요 결함을 요 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삭에서는 이제 숫돌이 상당히 뭐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뭐 숫돌의 좀 평형이 좀 불량하다든가 그 다음에 숫돌의 뭐 결합도가 너무 커서 좀 연삭 저항에 이제 좀 변동이 좀 심해지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삭 작업할 때 이제 뭐 요 센터나 뭐 센터 구멍에 뭐 불량해서 이제 뭐 공작물이 뭐 떨린다든가 뭐 연삭기 자체에 뭐 진동이 심할 경우가 이제 채터링의 원인이 되겠고요. 채터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가공면에 이제 정밀도는 이제 좀 그 불량하게 되겠습니다. 숫돌은 이제 상당히 그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 이제 숫돌이 파열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돌의 검사나 또 취급 또 설치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숫돌이 충분히 좀 개발되지 못해서 연삭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원심력에 의한 그런 좀 파괴가 좀 빈번히 발생이 됐습니다. 자, 뭐 최근의 숫돌은 이제 우리 고속 회전에서도 이제 충분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숫돌이 이제 좀 취성이 크고 또 뭐 비교적 이제 뭐 강제에 비해서는 여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에 좀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돌의 검사는 숫돌 내부에 이제 어떤 뭐 균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요 숫돌의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실시를 해주는데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향 검사는 햄머로 이제 숫돌을 갖다가 가볍게 두드려서 이제 여기 울리는 소리에 따라서 뭐 그 안쪽에 뭐 균열 여부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검사는 이제 숫돌을 좀 사용 속도보다 좀 빠른 속도로 더 회전시켜서 요 원심력에 의한 이제 파괴 여부를 좀 검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검사는 이제 숫돌을 회전시켜서 여기 이제 불평형한 위치를 잡아내서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 이 밸런스를 갖다가 이제 맞춰주는 그 균형 검사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삭 숫돌은 이제 취성이 커서 이제 그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숫돌을 보관할 하는 경우에는 이 숫돌을 갖다가 요 이제 진동이나 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목재 선반에 올려놔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또 여러 개 숫돌을 갖다가 뭐 포개거나 뭐 숫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숫돌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이 숫돌 면이 좀 상하지 않도록 좀 보호를 하고, 특히 이제 숫돌이 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돌은 좀 취성이 커서 이제 그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축만 이렇게 지지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요 숫돌 직경의 한 2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요 프렌지로 요 측면을 갖다가 좀 완전히 그 지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숫돌이 파괴되면은 뭐 굉장히 뭐 작업자라든가 아주 주위의 환경에 좀 큰 위해를 가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숫돌에 이렇게 덮개를 써서 혹시라도 모를 이 파괴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